예, 지금부터 2014년 춘계 국회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저희 연구의 부회장 윤광준입니다. 우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의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주진입니다. 우선 그 선거 준비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우리 이군현 예결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름이 제일 깁니다. 위원님, 그리고 새누리당의 민병주 우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건 기초연구회 이사장님, 그 다음에 우리 이병권 키스 원장님 이하 각 모든 귀빈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야 대표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논의하는 이 자리가 과학기술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로 저희가 6회째 맞는 춘계 토론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하고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토론하는 주제는 미래 성장 동력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정치 재현, 그리고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융합 정책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창조 경제 정책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정치 재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을 주최하는 저희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저희 과학기술 발전과 그다음에 과학기술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모니터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회인데, 저희는 2009년에 설립해서 새누리당의 이군현 위원장님을 이사장으로 모셨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위원님을 공동이사장으로 해서 현재 연구소, 대학, 중소기업 대표님들로 구성된 이러한 정책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오늘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소개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토론회를 우리 과학기술을 대표해서 국회와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각 단체들이 같이 이런 토론을 개최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학기술의 세계 강국으로 이뤄가는 정책이 수립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 대표분들, 그다음에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토론에 참석해 주신 미래 노경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계 대표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저희 정책과 국회 입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에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경남 통영고성 국회 예결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이군현 국회의원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6회 총계 대회가 되었다니까 참 놀랍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미래성장 동역 과학기술 정책 지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과학기술연구회 우리 국회에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회하고 또 우리 한국과총하고 이렇게 공동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새누리당만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 주관은 저희하고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리 이상민 의원님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미래성장 동력인데 우리 국회 VIP 식당에 과학기술 뭡니까 음향 어쿠스틱스부터 좀 손질을 봐야 과학기술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후원을 해주시는 기초과학기술연구회 아까 우리 이사님 계신가요? 예, 우리 김근 이사장님 또 못 오셨지만 장원남 이사장님 또 여러 우리 단체 협회 함께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과학기술자분들이 모이셨는데 우선 아쿠스틱스 문제부터 좀 손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혼선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따 우리 황우여 대표가 오시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한국 우리 위원장님도 왔다 가시고 국회 그 창조경제 활성화 특위가 만들어졌어요. 이한국 전 원내대표께서 그걸 맡으셨는데 앞으로 또 새로 이번에 우리 당의 원내대표로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께서 전에 충남지사를 지내셨죠. 조금 전에 왔다가 또 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민병주 의원님은 우리 차터 멤버입니다. 사실 우리 같이 동료 의원이시기도 하시지만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회 같이 만들던 창설 멤버입니다. 또 여성과학자 대표로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열심히 우리 과학기술과 관련된 일들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또 바쁘신데 우리 의원님 또 가셨나? 아까 국회의원님 이만 의원님 가셨나요? 네. 네, 바쁘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남 계속 이럴 모양인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왔다가 잠시 가고 늘 그렇습니다. 상임위, 특위 저처럼 이렇게 의원님들마다 다 이런 또 토론회 이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 양해를 알좀 벗어 가셨더라도 고맙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많이 하셨는데 또 안 하신 분도 여기 우리 서울공대 학장님 이건우 학장님도 계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전에 제가 과기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 과기부 저는 사회과학을 했는데 자문 교수 한다고 사실 배우러 간 거죠. 우리 박흥일 옛날에 인력정책국장님 비롯해서 옛날 과기부에 제가 참 신세도 많이 졌던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 계시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다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퀴스트 원장님도 새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65년도부터 한 10여 년간 월남전 파병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파병을 한 10여 년간 하고서 사실 그때 미국으로부터 무슨 여러 가지 원조를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리라고 미국에서 기대했겠지만 그거보다는 당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기술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해서 기술을 좀 가르쳐달라. 미국 사람들도 그때 놀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된 그래서 오늘 지금 원장님이 오셨지만은 67년에 키스트 세우고 제가 20년간 봉직했던 카시트 71년에 홍릉에 세우고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길이 종합질 때도 그 가게를 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1964년입니다. 박 대통령 그 5.16 그 있은 이후에 바로 직후에 평화시장에 제가 이 양복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성복 생산하는 평화시장에 제가 직공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학교도 못 다니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제가 4년간 학교를 못 다녔는데 그때 우리가 1964년에 대한뉴스에 수출 1억 불을 달성했다고 뭐 대한뉴스 나오고 온 국민이 기뻐했던 것이 64년인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출이 5,443억 불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5,443배로 수출이 증가하기까지는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참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키스 세우고 카스트 세우고 70년 초에 700만 평 대덕 연구단지 딱 끄고 그래서 지금 그때 표준연구소로 시작됐지만 지금 한 70여 개가 넘는 민간 국공립 합쳐서 70여 개가 넘는 연구소가 세워지고 거기서 새로운 그 기술 개발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겠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는 그런 노력을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로운 동력을 찾아서 우리가 전자도 우리 세계 1위 되고 자동차도 세계 1위, TV도 소니를 지금 앞질러서 지금 세계 1위를 가고 있고 브라질 올림픽 열리는데 우리 삼성과 LG가 TV가 압도적으로 지금 팔리고 있다고 1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아마 60년대 우리가 새로운 동력, 우리가 먹고 살 미래에 먹고 살 기술이 뭔가 생각하고 투자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3년에 또 새로운 기술 동력을 우리가 찾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저와 뜻맞는 여기 당시에 대덕연구단지 원장님들 몇 분하고 시작을 해서 제가 그 다리 역할을 좀 하겠다. 국회와 과학기술자들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국회에서 첫 창립 총회를 갖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한국의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그런 우리 과학기술의 방향을 리딩해가는 그런 연구회로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과총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니까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대표이신 황우려 대표님도 오시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걸으셨는데 국정의 방향을 이제 창조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데 국회에 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연구회를 연구회가 아니라 위원회를 국회에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한구 우리 전 원내대표이시고 지금 위원장께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선 늦게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일어나셔서 위에 돌아보셔야 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미래의 성장 동네에 글쎄 지금 우리가 카이도 T-50, T-55 이란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팔고 이제 F 전투기죠. 파이터도 F-50을 이제 필리핀에 팔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항공산업이다 아니면은 메디컬 엔지니어링이다 뭐 전자다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이건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오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장석인 산업연구원 키에트죠 이게 이것도 다 키에트 KDI
키스트, 카이스트 전부 홍명에 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다 세운 거 아닙니까? 오늘 거기에 우리 장석인 박사님께서 아마 이 미래의 성장 동력 뭘 키워야 될 거냐 이 정책 방안에 대해서 오늘 해주시고 또 산학년 융합 정책에 대해서 우리 키스트의 또 하성도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자장을 맡으시는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요새도 이 스태프인가요? 네, 거기 우리 조항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그 전국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회장이신 김영진 회장을 비롯한 오늘 토론자 여러 전문가 박사님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과학기술은 발전되고 또 그것이 산업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수출로 연결되고 이 국익으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우리 이공계 과학자님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우리 대표님도 오시고 위원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야당의 이상민 의원님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시스템이 이제 법이나 제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에 그 과학기술기본법이 미방이 우리 장관님이 안 오셨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안 오셨는데 미방위에 지금 소위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기본법 이거 정부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게 꼭 좀 빨리 추진돼야 되고 또 대표적으로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력 문제 때문에 그 개정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토론회까지 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하신 민병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이것도 소위에 지금 미방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법들이 요즘 저 조그만 비행기 뭡니까 그 무인 비행기 가지고 요즘 시끄러운데 뭐 이런 우주개발진흥법 앞으로 위성 그 화성에 간다 달나라에 간다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진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원자력 안전방호법 이렇게 해서 66개가 넘는 이런 법안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이 사실은 우리 이주진 오늘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회장님께 제가 말씀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래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관련 법들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언론에서 좀 많이 떠들어 줄 수 있도록 언론과의 협조를 우리 이주진 그 회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못 오셨더라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인터넷 그 뉴스들도 요즘 많으니까 그리고 그 임팩트가 실제 네이버니 무슨 그런 다음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의 신문으로 보던 그런 언론 이상으로 훨씬 임팩트들이 크니까 다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말이지 법 좀 빨리 하라고 그 트위터니 뭐 인터넷 좀 올리십시오. 올려서 언론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돼야 이게 과학기술 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법들이 통과돼야 되는구나 하고 좀 많이 좀 떠들어 주셔야 됩니다. 많이 떠들어 주셔야 이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제가 부탁의 말씀까지 아울러 좀 드립니다. 박수씨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인사말 순서를 조금 뒤로 미루고 새누리당 대표이신 황의로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 성장 동력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를 와보니까 정말 자리 빈틈없이 아주 사계 권위자들이 다 모이셔서 이렇게 토론하시고 또 좋은 제안해 주실 걸 생각하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군현 의원님은 본인 자신이 과학 전문가셨어요. 20년 동안 카이스트 교수로 계시고 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를 창립하셔서 이사장으로 헌신해 오고 계십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야당이신데 또 야당 쪽에서 이사장을 같이 맡고 계신데 지금 미방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우리 두 분이 노력하셔서 잘 통과됐으면 합니다. 지금 미방위가 여야 동수예요. 동수기 때문에 딱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예요. 새누리당이 이제 다수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52석 두 속을 많이 주셨더랬잖아요. 국민이. 그러니까 152대 148 하다 보니까 상임위가 되게 가부 동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이제 합의를 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과학 기술은 사실은 그렇게 다툼은 없어요.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나 여야가 없이 이렇게 잘 되는데 거기에 방송통신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이거는 순수 정치법 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 운영에서 이 순수 과학기술하고 이 방송통신하고는 좀 띄어서 상임위를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요새 여야 양당의 지도자가 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히 이 과학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여야가 함께 조속히 시기에 늦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 이군현 의원님은 지금 예결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과학기술 예산 확보에 아주 앞장서고 계셔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꼽힐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우리 이군현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은 그 어려움을 겪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는데 그 판가름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미래성장 동력 과학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라 과학기술 이런 데 사실 깊은 조예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그 3D 프린터 이야기를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또 IoT에 대한 책도 읽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으로 할 일이 많구나. 또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많이 열리겠다 하는 제가 직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80년 후반부에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에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디지털이라는 걸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모든 걸 다 0하고 1로 환산해서 한다고 그러길래 그 외로 붙이는 거 아닌가. 뭐 5면 5, 7이면 7이지 뭐 전부 0, 1로 다 모든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들렸는데 뭐 성큼 좀 디지털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공상과학에서 꿈꾸는 것 같은 모든 것이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손에 잡히는 이런 초고속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는 이런 때에 사는 우리로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과학기술에 뒷받침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경제, 경제혁신 이러한 모든 개념의 그 밑바닥에는 든든한 성장 동력을 이루어낼 과학기술인들의 성과가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이와 같은 좋은 정책 토론회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도나 여러 예산이나 법제나 여러 가지 점에서 새로 뒷받침할 것이 있으면 저는 당력을 기울여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께서도 사실 공학도란 말이에요. 전자공학도고 또 이와 같이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국회 창조경제 활성화 특별위원장으로 계신 이한구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뵈니까 우리 과학기술계 거물들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국회가 평소에는 별의별 것 같고 열심히 싸우면서도 또 이런 토론에도 열심히 하면서 그걸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토론 장소를 기회를 마련해 주신 두 분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돼서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고약한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전문가 여러분들 모셔놓고 얘기를 듣겠다 해놓고는 국회의원들이 한 30분씩 40분씩 초장에 그냥 김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막상 중요한 얘기 들을 시간 없고 그냥 황망하게 떠나야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올 수 없는 그건데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들 얼굴도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두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조경제가 잘 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라 해서 이제 국회에서 특위도 만들고 그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보면 볼수록 창조경제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과학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예술하고 과학기술이 결합이 되고 또 과학기술 분야들끼리 잘 융합이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알맹이 있는 산업화 단계까지 가고 또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요새 매일매일 깨닫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과학기술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해 주시고 또 후학들 양성해 주시고 또 이것을 산업계하고 또 예술계하고 연계를 자꾸 시켜주시는 작업을 해 주실수록 창조경제 실현이 빨라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과거와 달리 좀 변화할 거는 변화하고 또 국가적인 재정 지원 같은 것도 좀 열심히 할 겁니다만은 또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함께 창조경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시 그 인사말로 돌아가겠습니다. 축사는 또 한 두 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 공동이사장으로 계신 새정치민주연합회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저희 이사장님으로 공동이사장으로 계신 이상민 의원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좀 아까 힘 뺀다고 말씀하신 분은 가버리셨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주진 회장님 비롯한 준비해 주신 또 과청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오늘 테마처럼 과학기술이 바야흐로
그 미래의 성장 동력의 근거가 되고 또 그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가 조급증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에 또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제 뭘 내놓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부가 또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과학기술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급증을 갖지 않고 과학기술들 여러분들께서 기분 좋게 신명나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제어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황의원 대표님, 그 이렇게 하는 건 여당 책임이 크니까. 저는 나쁜 변호사고 우리 황의원 대표님은 더 나쁜 변호사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하여튼 여러분들 반갑고요. 하여튼 기운 내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시 축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의원님 중에 과학기술자 출신의 아주 대표격인 새누리당의 민병주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저는 사양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날이 굉장히 많이 따뜻해져서 원래 같으면 오늘 벚꽃 축제가 여의도에 굉장히 벚꽃이 만개해서 좋을 때인데 너무 일찍 폈다가 져버리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그 벚꽃은 못 보시고 여기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토론에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군현 위원장님은 지난 예결위 위원장 하시면서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과학기술 관련 그 예산을 얘기하면 위원장님께서 거기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셔서 덧붙여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다른 의원님들한테 조금 질투를 받았습니다. 왜 이군현 위원장님은 민병주 위원만 좋아하냐. 근데 그게 제가 이군현 위원장님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군현 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이상민 의원님은 저하고 같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또 유성에 제가 살 때 유성의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같이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국회에 와서는 조금 소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가위에서 같이 뵙고 또 미방위에서 같이 뵙고 항상 과학기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으시죠. 과학자도 아니지만 과학에 대한 애정이 과학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유성구 새누리당의 유성구 지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세미나도 여야 이사장님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것처럼 유성구에서 또 여야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민 의원님 맞으시죠? 이상민 의원님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도 그 오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법안 통과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드렸는데 아까 이군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학기술 관련된 법이
여야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상민 의원님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상민 의원님 힘내시라고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너무 길어서 오늘 토론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 축사로 미래창조부 최문기 장관님을 대신해서 윤종록 제2차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국회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2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8명의 과학자들이 국회 헌정회관에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350명을 놓고 지혜 나눔 행사가 하루 종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다 묻고 싶은 과학자 8명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과학기술로 찾아보자 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분, 이 의원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두 분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군현 의원님,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그 예결 특별위원장 하시면서 창조경제 및 과학에 관한 예산을 특별히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을 다 커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상민 의원님, 우리 미래창조 과학 방송통신 상임위원회에 계시면서 법이 좀 통과가 늦어지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쪽 과학기술에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상임위 끝나면은 별도로 불러서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부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유행이죠. 뭐는 네모다. 저는 과학기술은 네모다. 그 네모에 뭐가 들어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단어가 꿈틀거리고 있겠죠. 저는 감히 이제 과학기술은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기술이 없이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겠는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0m 경주를 하는데 다른 나라는 100m를 달리는데 우리는 120m를 달려야만 됩니다. 에너지의 100%를 수입하죠. GDP의 6%를 국방비에 투입합니다. 먹는 것의 75%를 수입합니다. 다른 나라는 100m를 달리는데 우리는 120m를 달려야 됩니다. 100m는 우리가 발로 달리지만은 나머지 20m는 우리는 머리로 달려야 됩니다. 과학기술이 20m를 달리게 하는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 경영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최후의 보루, 우리의 브레인,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경제다.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대사께서 한국에 부임하셨을 때 저녁 식사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때 대사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바닷물 1톤을 민물 1톤으로 바꿔버리는데 1불 20센트의 에너지가 듭니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1불 20센트만 있으면은 바닷물 1톤을 민물 1톤으로 바꿔버린대요. 이스라엘의 역삼투압 기술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번째로 이스라엘 대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께서 저한테 또 한 번 자랑하십니다. 미스터 윤, 바닷물 1톤을 민물 1톤으로 만드는데 그 사이에 1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생수병 하나가 1불 정도 한다라고 본다면 생수병 하나 값이면 바닷물 1톤을 민물 1톤으로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이제 사막이라 하더라도 바다만 곁에 있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게 되면 이제는 사막이라 하더라도 전혀 사막이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바꿔버린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히브리 대학, 서울대학과 같은 히브리 대학은 1년에 특허 사용료를 거의 1조 가까이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역시 자원이 없는 나라일수록 우리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처절하게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땅에 그것도 75%가 산인데 그 나머지 25%의 평지에서 5천만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에는 자원이 없지만 값싼 노동력으로 지난 50년간을 일궈 왔다면 이제 우리 노동력은 더 이상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최후에 남은 게 뭡니까? 우리 브레인, 과학기술. 저는 감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미래 성장 동력 여러분들과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기술 경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면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주제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발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 나눠준 책자를 보시면은 혹시 저희 연구회 회원이 아닌 분들은 회원을 가입해 주십사 해가지고 책갈피에 넣어놨으니까는 그 가시기 전에 그 정보 사항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로는 미래 성장 동력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 해서 산업연구원의 장석인 선임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연구원에 근무하는 장석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미래 성장 동력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의미라든지 또 배경, 필요성, 또 이제 뭐냐 하는 데까지는 대충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90년대 초부터 과학기술기관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이 되었었고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최근에 와서의 반성은 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성과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과학기술계 여러분들께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뤘고 얼마나 많은 결과를 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2차적인 성과 부분, 아웃풋 부분은 특허에서도 이미 세계 4위국이고 또 기술 분야마다 세계가 논하는 그래핀 같은 부분에서는 도저히 영국 같은 데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야의 성과도 내고 좋은 결과를 내지만 지금 미래성장 동력 분야에서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 미래성장 동력이 이미 20년 전에도 미래성장 동력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왜 주력 산업화 되지 않느냐. 과거에 철강, 자동차, 조선과 같이 고용 일자리와 국민들에게 소득을 주는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산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미래성장 동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지난 3월달에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미래성장 동력이냐 이런 논의보다도 이미 발굴된 그 미래성장 동력을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맞춰갈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흔히 저 성장 동력에다가 산업을 붙여서 성장 동력 산업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20년, 30년간의 논의를 보니까 아까 우리 인사만 하시는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던데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성장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는 정책의 대상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과거에 60년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과학 입국 기술 자립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라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데 근본이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유럽 같은 EU 같은 데서도 최근에는 성장 동력 대신에 키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아주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놓고 아시는 대로 기술이라고 해서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산업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양산을 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때만이 이제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더 간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 그동안은 주로 과학기술로 해서 특허를 내고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면 우리 역할은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성장 동력에 대한 주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력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 미래 성장 발굴과 관련해서는 EU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적 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든지 성장을 지속한다는 거에다 더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또 사회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방식에 있어서요, 과거에는 주로 체계적인 R&D만 열심히 잘하면 성장 동력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관점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시장이 얼마나 시장의 새로운 수요나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반응할 수 있는, 또 사회적 변화나 환경적 변화를 잘 수용해서 이런 산업을 만드는 데까지로 이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우리 산업화 단계에서 추격형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부분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진국에 가서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이나 기술을 보고 와서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었는데, 창조경제 혹은 시장 선도형 경제를 이행하자면 우리가 문제를 보는 틀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는 대로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이 아주 제조업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제조업 분야나 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는 틀을 자국의 관점에서는, 자기 나라의 관점에서는 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세계입니까? 미국이 항상 자국의 정책을 세울 때는 중국의 변화, 중국의 정책, 중국의 시장 변화를 고려해야 되는 것처럼 성장 동력도 이제는 글로벌 시각에서 가야 된다고 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래쪽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진입기, 성장, 성숙, 쇠퇴 이런 형태로 산업이 이루어지니까 괜히 성장 동력은 진입 단계의 산업을 보겠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 이 진입 단계의 산업을 어떻게 보려면, 세계에서는 주로 벌써 이미 성장 단계에 있거나 성숙돼 있거나 때로는 철강, 석유화학처럼 쇠퇴 단계에 있는 산업들의 기술과 장비를 그냥 쉽게 도입을 해와서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발전을 시키고 성장시켜왔던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의 중간 가로지른 선에서 왼쪽에 있는 편에 있는 아이템들을 골라서 우리가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창조경제, 시장 선도형으로 옮겨가자는 것은 바로 같은 세계와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같이 이머징 분야에 끼어들고 같이 성장을 하고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구도에 들어가는 제품을 고르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앞서서 세계의 이머징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머징으로 들어가고 성장을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뒤늦게 들어와서 우리 거를 배워가는 이런 정도로 가야 되니까 우측에 있는 아이템들을 골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매트릭스를 다시 나누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성장 동력은 주로 2단계나 6이나 7의 단계에서 산업을 골랐다면 지금은 1과 3의 단계에서 골라야 된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과학과 기술이 그만큼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고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제도와 법이 재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장 동력을 과거 추격형이 아니라 시장 선도형에서 입장하는 바로 접근할 때는, 과거에는 주로 기술이나 과학 관점에서 이 부분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인적을 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생산, 개발과 생산의 관점, 즉 기업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상업적, 전략적 관점에서 세계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 로드맵을 제일 아랫단에서 과학과 기술과 노를 연결해서 시간표로 로드맵을 그렸지만, 이제는 위의 단계를 여러 가지 연결해서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왼쪽에 R&D 단계는 주로 블랙박스라고 해서 R&D는 많은 연구 자금을 투입을 하면 결국 과학과 기술자들이 결국 해낼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면 된다는 입장을 가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선도형 발전 단계에서는 매 단계, R&D 단계에서도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시 대량 생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매 단계마다 마일스톤, 그러니까 이정표적인 사건, 결과, 성과를 체크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진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만큼
새로운 시대의 창조 시대의 성장 동력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프레임워크, 발전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런 성장 동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최종 궁극적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R&D가 끝나고 나서도 그 이후에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로 실제 기업 차원에서 성장 단계에 들어가서 양산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까지는 저렇게 수없이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죽음의 경험이라는 단계를 기업들이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국가나 국회에서 입법이나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빨리 줄여주거나 단축시켜줘야만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그나마 그래도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몇 가지 산업의 신뢰를 보더라도 여실히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80년대 소위 말하는 중화학공업의 시대가 끝나고 80년대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지금 카운트를 한다면 그리고 80년대 반도체, 90년대 통신기기 또는 통신 서비스, 2000년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통신기기나 디스플레이의 발전 흐름을 보게 되면 다 90년대 초반에 이미 시장에 진입이 되고 R&D 단계가 다 끝났고 상용화 R&D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이 창출이 일어나서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른 고용이 증가하기까지는 보통 7 내지 8년의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수출이라든지 또 수출 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수출 성과를 내기까지는 굉장한 잠복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야만 성장 동력의 성과를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점을 굉장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이나 여기에 대한 구상과 전략을 보면 다행히 현재와 미래의 전환점을 잘 제대로 짚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선진국 추격행에서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는 대로 지난해 6월에 창조제 실현 계획 중에서 새 시장 창출, 비동산업 강화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소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종 성과는 주로 창의적 자산을 확보하는 데 되게 끝이 났습니다. 거기에 두 단계가 더 거쳐 있는 것이죠. 이에 그만큼 과학기술계에는 많은 고민을 갖다 준다고 보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의 과학기술 계통 혹은 신성장 동력에서의 과거의 차별점을 든다면 최종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R&D를 기획하거나 집행하거나 진행할 때에 이전과는 다른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 실현 계획 중에서는 신산업 및 신상 창출, 기존 산업 성장 규모 활력 제고 여러 가지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이게 2013년 6월에 발표가 됐고 저희는 사실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곧이어서 바로 성장 동력이 과거 정부처럼 발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말까지 계속 나오지 않았고 연말 좀 와서야 이제 본격적인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 2월달에 아마 공청회로 돼서 발굴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부대 전략 산업, 4대 기반 산업으로 발표가 됐는데 저는 저기 산업자를 쓴 것이 좀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아닌가 더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정책적 대상으로는 기술이고 또 지금 이미 산업자를 붙였을 때는 저 분야에 이미 상당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통계가 잡히는데 사실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분야에 통계를 잡으려면 거의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도 기술이고 이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바라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이것의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수없이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우리 역량 또 세계시장의 전망 또 우리 기술적 가능성 또 최근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요청하는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국 이렇게 9가지 우선 뽑아놨다.